결혼한 지 40년이 지나서야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손을 오래 들여다봤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다. 12월 중순이었는데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다. 펑펑 쏟아지는 눈이 아니라 아주 조용히 바람도 없이 내려앉는 눈이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끝내고 행주를 개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 아주 오래된 느낌인데 그날 밤 처음으로 정확히 인식한 느낌. 나는 행주를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다. 남편 옆에 앉았다. 남편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나도 화면을 봤는데 무엇이 나오는지 들어오지 않았다. 그냥 그 옆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남편의 손이 눈에 들어왔다. 무릎 위에 놓인 그 손. 언제부터 저렇게 주름이 생겼는지, 저렇게 혈관이 두드러졌는지.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는 그 손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던가. 그 질문이 가슴 한가운데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오래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가 결혼한 건 내가 26이던 해였다. 그때는 연애 결혼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다. 중매로 만났고 선을 2번 보고 3달 만에 결혼했다.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다. 첫 선을 봤을 때부터 말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그게 싫지 않았다. 오히려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다.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말이 적은 사람이 더 속이 깊다고 그 시절 나는 그렇게 믿었다. 결혼 초에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새 살림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가득 찼다.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다. 나는 아이들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다음 날을 준비하다 보면 하루가 끝났다.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다기보다는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잘 못했던 것 같다.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나는 처음으로 외롭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 나는 32살이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집이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 속에서 이상하게 허전함이 왔다. 남편과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는 없었다. 식탁에서 우리가 나누는 말은 기껏해야 반찬이 짜다거나 내일 학부형 모임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었다. 그 이상의 이야기는 잘 오가지 않았다. 그것이 불행이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렵다. 싸우지 않았으니까.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다만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쌓이지 않고 있었다는 걸 나는 그때 어렴풋이 느꼈다. 쌓여야 할 것들이 쌓이지 않고 그냥 시간만 흘렀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집이 조금씩 달라졌다. 아이들이 있으면 대화가 생겼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진학 이야기. 식탁이 북적이는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 나는 아이들을 통해 남편과 이어져 있다고 느꼈던 것 같다. 직접 연결되지 않아도 아이들을 통해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씩 집을 떠났다. 큰아이가 대학 때문에 서울로 갔고 작은아이도 몇 년 후 결혼을 했다. 그렇게 우리 둘이 남겨졌다. 그때 나는 55이었다. 둘이 남겨진 첫 해가 가장 어려웠다. 저녁 식탁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밥을 차려도 먹을 사람이 2명뿐이었고 반찬도 줄었고 차리는 시간도 짧아졌다. 남편과 마주 앉으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랐다. 40년 가까이 같이 살았는데 둘이 남겨지니 오히려 어색했다. 남편은 변함없었다. 퇴직을 하고 나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보고 산책을 다녀오고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들었다. 나는 그 옆에서 뜨개질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전화를 받거나 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각자의 세계에 있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었다. 다만 나는 가끔 이게 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또 밥을 먹고
그 사이에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몰랐다. 그해 겨울 남편이 몸이 좋지 않다고 했다. 가슴이 가끔 답답하다고. 나는 병원에 가보라고 했고 남편은 며칠을 미루다가 결국 갔다. 심장 쪽에 가벼운 이상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했지만 약을 먹어야 했고 식이요법도 해야 했다. 그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물어보지 않았다.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각자 씻고 불을 껐다. 그런데 나는 그날 밤 눈이 떠지지 않았다. 남편이 잠든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이상한 두려움을 느꼈다. 이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은 사랑이었을 것이다. 오래 묵혀 있어서 그 이름을 잊고 있었지만 그게 사랑이었겠지. 가슴이 조여드는 그 느낌이, 이 사람을 잃을까봐 무섭다는 그 감각이. 나는 그날 밤 남편의 등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이 사람과 40년 가까이 살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을 얼마나 전한 적이 있었나. 수고했다는 말, 고맙다는 말,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 그런 말들이 몇 번이나 오갔던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그게 무서웠다. 그 후로 나는 조금씩 달라지려 했다. 아침에 남편이 산책에서 돌아오면 물 한 잔을 건넸다. 식탁에 앉아서 뭔가 말을 꺼내려 했다. 그런데 막상 하려니까 잘 되지 않았다. 40년 동안 하지 않던 것을 갑자기 하려니까 어색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말을 꺼내도 남편은 짧게 대답하고 마는 경우가 많았다. 한 번은 저녁을 먹고 나서 오늘 어땠냐고 물어봤다. 남편은 평소랑 다를 것 없었다고 했다. 그게 끝이었다. 나는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려 했는데 말이 이어지질 않았다. 그냥 텔레비전을 같이 보다가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생각했다. 이게 우리 방식인가? 이게 우리 사이에 가능한 최선인가? 그 생각이 한동안 나를 무겁게 눌렀다. 서운한 건 아니었다. 슬픈 것도 아니었다. 그냥 아쉬웠다.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더 일찍 아이들이 집을 떠나기 전에, 아니 더 이전에 조금 더 말을 건넸을 텐데. 조금 더 들으려 했을 텐데. 그런데 그 아쉬움도 사실은 내 쪽에서 먼저 했어야 하는 일들에 대한 아쉬움이었다. 남편한테만 기대할 수 없었다. 나도 하지 않았으니까. 12월 중순의 그날 밤으로 다시 돌아간다. 나는 남편 옆에 앉아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말을 꺼냈다. 아무것도 아닌 말이었다. 눈이 예쁘게 온다고. 남편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뿐이었다. 그런데 그 끄덕임이 나한테는 뭔가 달랐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그 끄덕임 안에 있는 게 느껴졌다. 이 사람도 저 눈을 보고 있구나. 이 사람도 이 밤을 나와 같이 느끼고 있구나. 나는 그 다음에 엉뚱한 말을 했다. 우리 결혼한 게 벌써 40년이 됐다고. 남편은 잠깐 멈췄다가 그러게 라고 했다. 나는 계속했다. 참 빠르다고. 남편은 그렇다고 했다. 짧은 대화였다. 드라마 같은 장면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게 뭔가의 시작인 것 같았다. 아주 작은 문이 조금 열리는 것 같은. 나는 용기를 냈다. 당신 결혼할 때 나 어떻게 생각했냐고 물었다. 남편은 잠시 나를 봤다. 그 눈빛에 뭔가가 있었다. 낯설다는 건지 당황했다는 건지 아니면 무언가를 오래 생각하다가 드디어 꺼내도 되는 순간이 온 것 같다는 건지. 남편은 천천히 말했다. 사람이 참하게 생겼다 싶었다고. 그리고 믿음직스럽겠다고 생각했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 어딘가가 따뜻해졌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말이었다. 아니, 어쩌면 40년 전에도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한 번도 말로 나온 적이 없었던 것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다.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 첫집 이야기, 남편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야기, 내가 친정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하나씩 나왔다. 남편이 기억하는 장면과 내가 기억하는 장면이 달랐다. 남편이 기억하는 날들이 있고 내가 기억하는 날들이 따로 있었다. 같은 시간을 살면서 각자 다른 것들을 담아온 것이었다. 어느 순간 남편이 말했다. 당신이 힘들었던 거 알고 있었다고. 말을 못했을 뿐이라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다. 알고 있었구나. 모르는 줄 알았는데. 모르는 척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말을 못한 거였구나. 사람이 참 이상하다. 말을 못하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인데 나는 40년 동안 그것을 같은 것으로 봐온 것 같았다. 남편이 말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라고. 남편이 묻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않는 거라고. 그게 아니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나지 않았다. 그냥 가슴이 먹먹했다. 이 먹먹함이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인지 아니면 오래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느낌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창밖에 눈이 계속 내렸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껐다. 불도 작게 줄였다. 그냥 눈 내리는 걸 보면서 앉아 있었다. 말이 없어도 이상하지 않았다. 이전의 침묵과는 달랐다. 이전의 침묵은 빈 곳이었는데 그날의 침묵은 꽉 찬 것 같았다. 무언가로 가득 채워진 것 같았다. 남편이 말했다. 앞으로 오래 살자고. 담담한 목소리였다. 어떤 감정도 실리지 않은 것처럼 들렸지만 나는 그 말 안에 있는 것을 느꼈다. 오래 살자는 말이 그냥 오래 살자는 말이 아니라는 걸. 그 말 안에 40년이 담겨 있었다. 미안함도 있고 고마움도 있고 앞으로에 대한 바람도 있는 그런 말이었다. 나는 그래 라고 했다. 그것뿐이었다. 그게 충분했다. 그날 이후로 우리가 갑자기 달라진 건 아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다. 나도 갑자기 수다스러워진 건 아니다. 식탁에서 나누는 말이 드라마처럼 많아진 것도 아니고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조금 달라진 게 있다. 남편이 산책에서 돌아오면 오늘은 어땠냐고 묻는다. 남편은 짧게 대답하지만 나는 그 짧음이 예전과 다르게 들린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됐다고 할까? 오래같이 살아서 생긴 감각이 이제야 발동하는 것 같다. 아침에 남편이 약을 챙겨 먹을 때 나는 물을 갖다 준다. 남편은 고맙다고 한다. 예전에도 그런 말을 했을 텐데 예전엔 그 말이 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이제는 들린다. 사소한 것들이 달라졌다. 그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무언가가 달라졌다. 큰아이가 연말에 내려왔다. 오랜만에 내 식구가 모였다. 밥을 먹으면서 남편이 손주 이야기를 꺼냈다. 손주가 요즘 어떻게 크고 있는지 학교에서 뭘 좋아한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남편이 먼저 꺼내는 걸 보고 나는 속으로 놀랐다.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아니면 이제 이런 사람이 된 건가? 아마 원래도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다만 그걸 꺼낼 자리가 없었거나 꺼내는 방법을 몰랐거나 우리 둘 다 그랬던 것이다.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꺼내는 법을 몰랐던 것이다. 그 식사 자리가 끝나고 큰아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남편과 나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남편이 옆을 보더니 수고했다고 했다. 아이 잘 키웠다고. 나는 잠깐 멈췄다. 그 말이 너무 뜻밖이어서. 그러면서도 가슴 한쪽이 환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당신도 수고했다고 했다.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우리는 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조용함이 아주 좋았다. 올겨울도 눈이 내리고 있다.
나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창을 먼저 본다. 하늘이 어떤지, 오늘은 날이 맑은지 흐린지. 그걸 남편한테 말해준다. 오늘 눈 온다고, 오늘 해가 났다고. 남편은 그렇구나 한다. 그게 우리의 아침 대화다. 짧다. 별 내용이 없다. 그런데 나는 그게 좋다. 40년 동안 없었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다. 완성된 무언가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것들이 쌓이고 있다.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언젠가는 뭔가가 될 것이다. 아니면 쌓이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무언가인지도 모른다. 남편은 오늘도 신문을 보고 있다. 나는 차를 끓이고 있다. 조금 있다가 남편한테 한 잔 가져다 줄 것이다. 남편은 고맙다고 할 것이다. 나는 할 것이다. 그게 전부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75의 겨울에 나는 배웠다. 사랑은 어떤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조금씩 드러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40년 동안 나누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이미 우리 사이에 있었다는 걸. 다만 나는 그걸 볼 줄 몰랐던 것이다. 이제 조금은 볼 수 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남은 시간 동안 그것을 조금 더 보면서 살아갈 것이다.